안녕하세요. 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90년생이 온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기업이라고 해서 뭐 큰 기업도 있겠지만 작은 기업도 있겠죠. 뭐 작은 회사라도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앞으로의 세대가 90년대 이후 세대가 이제 계속 진출을 할 거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직원을 대하는 어떤 직원에 대한 이해, 또 소비자에 대한 이해,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책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생의 의미, 90년대생의 이제 직원으로서의 의미,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그런 의미,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으로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 90년대생에게 그런 좀 꼰대로서의 병맛 조언 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냐면, 90년대생이 우리 사회의 그 세대 변화의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쭉 70년대생부터 조금씩 변해왔죠.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유보되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는 사실 많은 부분을 개인들이 양보를 한다거나 참고 인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컸죠.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한 70년대생부터 이건 좀 여러 가지 집단주의적인 뭐 근무 조건도 그렇고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조금씩 해왔는데, 단편적인 것들을 존재를 해왔다면 90년대생에게는 그런 것들이 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이 아예 체화된 그런 세대 변화의 변곡점이 바로 90년대생이다. 합리성이라는 게 뭐 100%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90년대생에 대한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체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용기 있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용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칼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아직 저 시간이 되면 당연히 가는 건데, 아니 무슨 뭐 너 왜 칼퇴하니? 뭐 이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부담을 지우는 이런 언어인데, 70년대생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많았죠. 주장 같은 거 많이 했어요. 퇴근 준수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용기였고, 80년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제 규정을 짓던데, 튀는 주장 정도? 아니면 쟤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90년대생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런 단어가 존재해야 하는가, 그런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이 희한한 개념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합리성이 온몸으로 당연시 여겨지는 체화된 바로 그 세대 변화의 변곡점이 90년대생이고, 저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90년생의 힘을 어디서 느꼈냐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 90년생의 그 막강한 그런 에너지, 파워를 이제 깊게 느꼈어요. 그건 20대 이제 90년생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어떤 누군가의 조직된 뭐 단체가 있어서 뭐 하자고 이렇게 독려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강력하게 불매운동을 진행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슨 뭐 민족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부당하다는, 부당. 뭐가 부당합니까? 식민지로 우리를 지배하고 피해를 입혔잖아요. 예를 들면 때린 거야. 때리는 건데, 때린 놈이 더 성내는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라, 이런 것에 자기네들이 더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또 90년생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합리성으로 체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뭐 말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고 했는데도 이렇게 아주 강력한 불매운동을 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우리 90년생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는, 지금 취업이 너무 어렵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일본처럼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아니 뭐 90년생들이 저래? 쟤들은 안 되겠구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90년, 2000년생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90년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 이해의 깊이를 가져야죠. 90년생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보다 형식이 중시되는 그러한 조직, 일처리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윗사람이 퇴근을 안 하면 아랫사람이 퇴근할 수 없어. 일도 안 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지. 손님 와가지고 잡담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기다려야 돼. 70년대, 저는 70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그냥 참았죠. 우리끼리,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80년생은 모르겠는데, 90년생은 못 참는 거예요. 그냥 회사 그만두는 거지. 보고서. 어떤 실질적인 업무 실행이 아니라, 그냥 보고서 만드는데 이게 형식, 아주 지나친 형식, 보여주기식 업무. 뭐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나가서 회사 돈으로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잡담하고, 뭐, 인터넷 서핑하고 쇼핑 좀 하다가 뭐 잠깐 20분이라고 가면서 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동하는 세대가 90년대생이다. 급여, 승진 이런 걸로 이제 뭐 당근을 줘서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아니죠. 그것보다는 워라밸, 개인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급여 더 줄게, 일 더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워라밸 뭐 주 52시간 근무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지금 뭐 기업이 죽네 이러는데, 아니 우리 기업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개인들은 언제까지 더 죽어나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신문 보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기업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을 해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 정도 되는 수준의 선진국에서 우리만큼 일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이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낮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 정해주고 일 주세요. 그 시간 안에 다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뭐 90년생 그런 걸 떠나서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의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걸로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도대체 왜 영국에서 나타났냐,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영국에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았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런 혁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증기기관? 그래서 이걸 뭐 한 번에 이렇게 옮겨. 뭐하러 그래? 인건비가 이렇게 싼데. 그냥 사람 보고 옮기라고 그래. 인건비가 그렇게 싸니까 누가 혁신을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일하는 시간만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국가 경제에 그렇게 무슨 뭐가 됩니까? 일하는 시간 줄이고 그 시간 안에 과제를 주세요. 다 해낼 수 있죠. 그리고 90년대생은 참여와 즐거움을 원하는 세대. 참여하는 의식. 뭐 신입사원이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입사원이면 그냥 기다리면서 보고 배워. 이런 기간들이 너무 길죠. 대기업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그리고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자, 6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간이고, 6개월 이후부터 너는 실질적으로 너의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정해진 기간을 주면 그 기간 안에 또 자기 개발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끝도 없이 그냥 아주 그 무슨 복사나 하고 뭐 자료나 정리하고 뭐 무슨 그런 거 아닙니까? 회의 때 이게 정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작은 뭐 어떤 회사라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닐 도시와 린지 맥그리거, 이 책을 참고하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 세 번째는 이제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어요. 이제 90년대생은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게 없죠. 예전 기업만이 그 제품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었을 뿐이고, 소비자는 그냥 단지 소비만 하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죠. 소비자들도 이제 뭐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90년대생의 특징이 뭐냐면 호갱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과자에다가 질소 넣어서 피만 이렇게 해놓고 안에 내용물을 넣어,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것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남양 유업의 얘기도 나오죠. 왜 그 대리점한테 갑질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이제 배척하는. 현대자동차, 뭐 요즘 모르겠지만 정말 과거에 많이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왜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서는 싸게 팔고 우리한테만 비싸게 팔어?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인들 차 사는데 돈을 보태줘야 돼?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IT하고 한 몸이 됐죠.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그래서 SNS로 정보 확산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평가, 뭐 후기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전파가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과거처럼 대충 해서 뭐 가격 대충 매겨가지고 이익을 얻겠다, 이런 걸로는 이제는 어렵다. 뭐 용산 전자상가가 망한 이유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이 진심과 디테일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관찰 조사라는 게 나와요. 소비자 조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 조사를 함으로써 이런 진심과 디테일이 전해지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 볼 만한 90년생에게 하고픈 꼰대의 병맞춤, 이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IMF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장을 잃는 모습, 그리고 가까운 또 형, 누나 이런 조언들 이런 걸 듣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채용의 과정이 가장 투명하다 해서 이제 공무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뭐 이유는 좋은데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안정이라는 건 없다. 이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을 하겠다는 건 거기에 대한 계산서가 반드시 없어요. 왜냐면 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고통만큼 힘든 게 바로 권태예요. 이거는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뭐 결핍에 의한 고난이나 고통을 뭐 피해가고 뭐 삶이 행복해지겠네, 그런 게 없습니다. 안정이 되면 우리 삶에는 또다시 권태라는 고난과 고통과 맞먹는 수준의 그런 괴로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 공직했다가 이 권태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는 이런 친구들, 선후배들 많이 있죠. 그 한 사회의 젊은 세대가 안정만을 지나치게 추구한다. 이런 거는 사회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죠. 특정한 꿈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그 꿈에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헌신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봉준호 감독이 집에서 취직하라고 했다고 취직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칸 영화제에서 그런 대상 못 받겠죠. 뭐 소설가 김영하 씨라든가 신경숙 작가, 뭐예요? 다 무슨 뭐 경영학과 나와서 ROTC 장교하다가 부모님이 취직하라고. 그랬으면 우리 사회에는 소설가가 없죠. 신경숙 작가는 굉장히 특 A급 방송 작가였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그냥 급여도 너무 그런 거에 안주했으면, 안정적으로 했으면 안주를 했겠죠.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팔린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소설이 우리 사회에는 없겠죠.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공무원 합격률이 1.8%라고 하더라고요. 재수, 삼수, 사수, 뭐 오수 한다는데, 여러분들 그 청춘의 시간이라는 건 상당히 그 여러분들 전체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뭐 1, 2년 뭐 이렇게 공부에만 몰입을 하겠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3, 4, 5년씩을 투자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워라벨의 이제 도그마에 빠지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라벨은 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너무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워라벨은 반드시 전 사회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지만, 워라벨의 조건에는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있죠. 일부 이제 90년대생이 책임은 미루고 단지 그냥 워라벨 자체만을, 형식적인 워라벨 자체만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책임을 우리가 지는 그런 멋진 90년대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20대라면 여러분들이 일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흥미와 뭐 이런 열정, 이런 것들, 그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또 일하면서 너무 즐거울 수도 있는 것이고, 20대라면 조금 더 전폭적으로 일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 세렌디피티를 만나기 위해서. 세렌디피티가 뭡니까? 저크버거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페이스북으로 성공한 건 세렌디피티 덕분이다. 우연한 만남, 뭐 우연한 발견, 뭐 이런 것들이죠. 운, 이런 부분들이고.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것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도움을 받는, 헌신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아이디어를 만나거나 이런 세렌디피티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크게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대는 물론 이제 30대 40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20대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라면 이걸 그냥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체가 나의 라이프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열정을 발휘하면 보다 나중에 30대 40대 때 뭐 워라벨이 워크 50 라이프 50이라면 워크 20 라이프 80 이런 삶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70년대생 꼰대가 병만 나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